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5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받은 문화 충격,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복 대신 청바지, 웨딩홀 대신 작은 레스토랑, 패백도 주례도 없는 결혼식.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다고 하시네요. 평생 알고 있던 결혼식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손자가 준비한 특별한 순간, 빈 의자에 놓인 할머니 사진,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셔서 더 의미 있다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감동적인 순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지난달에 있었던 첫째 손자 결혼식 때문이에요. 아이고, 그날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아니, 충격이라기보다는 신기함이었을까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던 날이었죠. 우리 첫째 손자 준영이는 올해 30살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더니 작년에 같은 회사 다니는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어요. 처음 인사 왔을 때 참 마음에 들었죠. 할아버지, 저희 올가을에 결혼하려고 해요. 준영이가 설날에 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 장손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서요. 저는 당연히 큰 일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리 때는 결혼이라는 게 집안 대사였으니까요. 양가 어른들 다 모시고 친척들 다 초대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결혼이죠. 준영아, 어느 호텔에서 하니? 할아버지가 축의금 넉넉히 준비해야겠구나. 그런데 준영이가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는 스몰 웨딩으로 할 거예요. 가족들하고 정말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요. 스몰 웨딩?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결혼식을 작게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양가 친척들은 다 초대하는 거지? 아니요, 할아버지. 직계 가족만 모실 거예요. 사촌들이나 먼 친척분들은 따로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에 친척들을 안 부른다니. 우리 때는 팔촌까지도 다 불렀는데 말이죠. 그럼 패백은 언제 하니? 할머니가 계셨으면 며느리 한복도 직접 골라주셨을 텐데. 할머니는 5년 전에 먼저 가셨거든요. 첫 증손자 결혼식을 못 보시고 가셔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패백도 따로 안 해요, 할아버지.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한대요. 패백도 안 한다고?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신부가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중요한 예식인데 그걸 생략한다니요. 그래도 뭐 요즘 젊은이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할아버지는 그저 가서 축복해주면 되지.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긴장이 됐어요. 대체 요즘 결혼식은 어떻게 하는 걸까? 아들 내외, 그러니까 준영이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도 처음이에요. 준영이가 알아서 한다니까 맡겼어요. 결혼식 전날 준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내일 편한 옷 입고 오세요. 정장 안 입으셔도 돼요. 뭐, 결혼식에 정장을 안 입어? 네, 저희는 캐주얼한 분위기로 할 거예요. 할아버지도 편하신 옷 입고 오세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죠. 결혼식에 정장도 안 입는다니. 그래도 나는 양복을 입어야겠다 싶어서 오래전에 맞춘 검은색 양복을 꺼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았죠. 거울을 보니 꽤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첫째 손자가 장가 가네.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혼자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장 주소를 찾아가 보니 아니, 이게 뭔가 싶었어요. 큰 웨딩홀이 아니라 작은 레스토랑이더라고요. 간판에 프렌치 비스트로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주소를 다시 확인해봤지만 맞았어요. 건물 2층에 있는 아담한 레스토랑이었죠. 들어가니 준영이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또 놀랐어요. 턱시도는커녕 하늘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이고, 양복 입으셨네. 멋지세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편한 차림이었어요. 청바지 입은 사람도 있고 여자들도 원피스나 블라우스 차림이었죠. 정장 입은 사람은 저랑 몇몇 어르신들 뿐이었어요. 신부가 들어왔을 때도 충격이었어요.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심플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베일도 없고 부케도 작은 꽃다발 정도였어요. 이게 결혼식 맞나?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준영이와 신부가 행복해 보이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죠. 사회자도 따로 없었어요. 준영이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편하게 진행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준영이랑 수진이가 결혼합니다. 박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례도 없었어요. 대신 양가 아버지가 짧게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그러니까 준영이 아버지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준영이와 수진 씨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짧고 간단했어요. 신부 아버지도 비슷하게 짧게 인사하고 끝이었죠. 그 다음은 더 신기했어요. 준영이와 신부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더욱 기쁩니다. 준영이가 저를 보며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늘 씩씩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런 말을 결혼식에서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신부도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처음 뵀을 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으로 준영이와 함께 자주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그 순간 형식은 달라도 마음은 똑같구나 싶었어요. 식사가 시작됐는데 이것도 특이했어요. 뷔페도 아니고 한정식도 아니고 코스 요리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긴 음식들이 하나씩 나왔죠. 할아버지 입맛에 맞으세요? 준영이가 와서 물었어요. 응, 맛있다. 그런데 준영아, 할아버지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결혼식을 하니 패백도 안 하고 주례도 없고. 준영이가 제 옆에 앉더니 차분히 설명해 줬어요. 할아버지, 저희는 형식보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큰 결혼식 하려면 정말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야 하고 그러면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잖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들만 모신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저희한테 특별한 분들이에요. 준영이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일반 결혼식처럼 바쁘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대화하고 웃고 있었죠. 그리고 할아버지, 사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준영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선가 액자를 가져왔어요. 거기엔 할머니 사진이 있었죠. 할머니도 오늘 저희와 함께 계세요. 할아버지 옆자리는 할머니 자리로 비워뒀어요. 빈 의자에 할머니 사진을 놓는 준영이를 보며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할머니는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셔서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신부가 다가와서 제게 뭔가를 건넸어요. 작은 상자였죠. 할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열어보니 손목시계였어요.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준영수진 올림. 2024.10 15. 결혼 선물은 저희가 받는 건데 오히려 저희가 드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저희 결혼이 더 의미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형식이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고맙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오히려 고맙다. 식사 후에는 더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준영이와 신부가 준비한 작은 공연이었죠. 둘이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참 예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온 길, 부모님이 걸어온 길, 이제 우리도 함께 걸어갈게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다들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준영이가 제게 마이크를 건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에게 조언도 해주시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내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그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라. 부부싸움을 해도 그날 안에 풀고 서로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고.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형식은 많이 달라졌지만 너희들의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때와 똑같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아버지도 오늘 많이 배웠다. 세상이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준영이는 제게 와서 꼭 안기더라고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허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준영이가 준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예쁜 시계였죠. 값비싼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당신이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할머니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아마 처음엔 저처럼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준영이가 할머니 사진을 준비한 걸 보셨다면 분명 감동하셨을 거예요. 다음 날 동네 경로당에 갔더니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자네 손자 결혼식은 잘했나?
응, 잘했지. 호텔은 어디서 했어? 하객은 몇 명이나 왔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게 요즘 스타일로 했어. 스몰 웨딩이라고 하던가? 스몰 웨딩? 그게 뭔가? 친구들도 처음 듣는 말이었나 봐요. 작게 하는 거야. 가족들하고 친한 사람들만 모여서. 에이, 그게 무슨 결혼식이야? 체면이 안 서지 않나? 박 씨가 혀를 찼어요. 그는 작년에 손녀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거든요. 500명 넘게 초대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죠. 체면이 뭐가 중요해? 당사자들이 좋으면 된 거지.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친구들 말도 이해가 됐어요. 우리 세대에게 결혼식이란 집안의 체면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저희가 못 모신 친척분들께 인사드리러 다니려고 해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지만 인사는 따로 다니는구나. 주말에 준영이 부부가 차를 몰고 왔어요. 신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더라고요. 어머, 한복을 입었네. 네, 할아버지.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가는데 한복이 예의인 것 같아서요. 신부가 수줍게 웃었어요. 참 예뻤죠. 우리는 먼저 큰 댁에 갔어요. 제 형님 댁이죠. 형님은 올해 80이 넘으셨는데 결혼식에 못 오셔서 서운해하셨거든요. 큰할아버지 저희 결혼했어요. 준영이 부부가 큰절을 올리니 형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 찾아뵙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신부가 준비해온 떡과 과일을 내놓으니 형님이 더욱 좋아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참 착하구나. 그날 우리는 여러 친척집을 돌았어요. 갈 때마다 준영이 부부는 정성껏 인사를 드렸고 어른들은 모두 기뻐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준영이에게 말했어요. 오늘 보니까 너희가 결혼식은 다르게 했어도 예의는 제대로 지키는구나. 할아버지, 저희는 형식을 바꾼 거지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직접 찾아뵙는 게 더 정성스럽지 않나요? 맞는 말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잠깐 인사하고 마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차 한 잔 나누는 게 더 의미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준영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집들이 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준영이 부부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비싸서 큰 집은 못 얻었다고 했죠. 할아버지, 좁아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할아버지는 한 칸 방에서도 살아봤어. 집은 작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신부가 정성껏 꾸며놓은 게 보였죠.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준영이가 저를 방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앙에 할머니와 제 젊은 시절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 어디서 났니?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사진이 정말 멋있어서 꼭 걸어두고 싶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고 저는 까만 양복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때도 멋있으셨네요. 신부가 와서 말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형식은 달라도 바라는 건 똑같구나. 서로 사랑하며 오래오래 함께 사는 것.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준영이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죠. 할아버지, 저희한테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아이고, 잘 됐구나. 드디어 증손자를 보게 되는구나 싶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신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죠. 그런데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아기 태명 지어주실 수 있으세요? 태명?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가 계셨으면 할머니께 부탁드렸을 텐데. 할아버지가 지어주시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뭐가 좋을까? 새롬이는 어떠니? 새롬이요? 그래, 새롭다는 뜻이야. 너희가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런 의미를 담아서. 준영이 부부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새롬이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이 설렜어요. 증손자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까, 누구를 닮을까? 경로당에서도 자랑을 했죠. 우리 준영이한테 아기가 생긴다네. 오호, 자네가 증조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사실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는 데다가 아기도 잘 안 낳으니까요. 어느 날 준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무언가를 들고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한번 봐주세요. 펼쳐보니 육아계획서 같은 거였어요.
언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키울 것인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요즘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니? 네, 할아버지. 그런데 저희가 잘 모르는 게 많아서요. 할아버지 경험을 좀 들려주세요. 저는 웃었어요. 우리 때는 그냥 낳고 키웠어. 계획 같은 건 없었지. 그래도 할아버지만의 노하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준영이 아버지를 키울 때 이야기,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 준영이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지. 그때는 병원도 변변치 않아서. 준영이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때도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했어요? 육아?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어. 아이 키우는 건 여자 일이라고 생각했지. 할아버지는요? 나도 마찬가지였지.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한테 미안해.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달라질 거예요. 육아휴직도 쓰고 수진이랑 함께 키울 거예요. 또 새로운 세상이구나 싶었어요.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다니.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몇 달이 흐르고 드디어 새롬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죠. 병원에 갔을 때 작은 아기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니.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신부가 아기를 제게 건넸어요. 조심조심 받아 안으니 아기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쥐더라고요. 아이고 이 녀석 힘이 세네. 모두가 웃었어요. 준영이가 말했죠. 할아버지 새롬이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려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할머니와 얼마나 사랑하며 사셨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희 결혼식 때 해주신 말씀도 꼭 전할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새롬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는 또 얼마나 세상이 변해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겠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100일 때 준영이네 집에서 작은 잔치를 했어요. 이번에도 가족들만 모였죠. 저는 새롬이를 안고 있었는데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증손녀라오. 정말 예쁘지 않소? 준영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결혼식 때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실망이라니.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 해서. 할아버지 세대에서 보시기엔 이상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시대가 변하면 방식도 변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마음이지. 그리고 덧붙였죠. 오히려 할아버지가 고마워. 너희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봤잖아. 이 나이에도 배울 게 있다는 걸 알았어. 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야말로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어른들은 이해 못 하신다고 하던데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할아버지처럼. 새롬이가 방긋 웃었어요. 마치 우리 대화를 알아듣는 것처럼. 저는 새롬이를 보며 말했죠. 새롬아, 너는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까? 할증조부가 정말 궁금하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새롬이 100일이었소.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 준영이도 좋은 아빠가 됐고 며느리도 참 착해. 비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요즘도 가끔 준영이네 결혼식을 떠올려요. 작은 레스토랑, 편안한 옷차림, 격식 없는 진행.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거였다는 걸. 어제는 새롬이 돌이었어요. 이번에도 집에서 조촐하게 했죠. 하지만 모두가 행복했어요. 제가 준비한 돌반지를 새롬이 손가락에 끼워주며 말했어요. 이건 증조할머니가 쓰시던 반지란다. 이제 내 것이야. 준영이 부부가 놀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귀한 걸?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새롬이한테 물려주는 게 맞아.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유산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라는 걸.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걸. 세상은 변해요. 결혼식도 변하고 육아 방식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 저는 이제 76입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새롬이가 결혼할 때까지는 살고 싶어요. 그때는 또 어떤 방식일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저는 말할 거예요. 형식이 뭐가 중요하니?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지. 그게 제가 준영이 결혼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참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스몰 웨딩, 하지만 그 속에서 할아버지는 더 큰 의미를 발견하셨네요. 형식은 달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 빈 의자를 준비한 손자 직접 찾아다니며 어른들께 인사드린 며느리,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한 할아버지. 이들이 보여준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이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